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오후 9시 6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392.85.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지난달 고가를 넘지는 못했어요. 고가를 넘지는 못했지만 상단선은 계속 타고 있습니다. 밀리지 않고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매도가 유리한 구조인데 실질적으로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이 계속 현물하고 선물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단선에 지금 몰려있는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계속 상단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는 거죠. 이게 이런 구조가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격적으로는 매수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와 있는데 자금의 흐름이 반대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트랑 돈의 흐름이 거꾸로 흐를 때, 그럴 때가 정신적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단선 위에서는 매수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매도 마인드가 만들어지는데, 반면에 돈이 계속 상방 쪽으로만 들어오면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단선이 아닌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매도자에겐 상당한 압박감을 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월봉상 매도 구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가가 399.88인데 지금 7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이제 지난달 고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월봉은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자는 계속 매도의 포지션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원하게 개인이 현물을 사고 외국인이 선물을 팔아야 되는데 계속 개인이 현물을 팔고 외국인이 선물을 사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내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주봉은 이건 진짜 보면서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단선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상단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초가를 보고 이 상단선이 전봉 고가 지키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귀신같이 전봉 고가를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단선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봉도 상단선, 주봉도 상단선, 상단선 위에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반면에 내리지는 않으니까 이게 하락을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지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이제 꽤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주봉은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손절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도의 손절선을 가지고 있는 봉은 월봉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최대한 지난달 고가 399.88이었나요? 그 수치에 가깝게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은 매도하기에 나쁘지는 않은데 손절선이 없으니까 최대한 반등이 더 나오는 걸 활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매수는 이미 이제 다 떠났어요. 주봉, 월봉은 매수하고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 자, 하단선에서 상승하고 상단선에서 밀렸어요. 근데 하단선에서 반등했지만 저가는 지켰고, 상단선에서 밀렸지만 고가는 넘었죠. 그러니까 봉 자체는 상승봉이에요. 그러면 주봉도 저가 고가를 높인 봉이고 일봉도 저가 고가를 높인 봉이기 때문에 일봉과 주봉은 아직까지는 상승에 유리한 형태를 만들어 놓고는 있고요. 반면에 주봉과 월봉은 하단선이 전혀 발달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고 주봉도 상단선까지 도달한 상태라서 가격적으로는 매수 메리트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봉은 일봉만 남았겠죠.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위에 상단선이 있고, 그죠? 아래는 하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로 보면 하루 더 버티겠다. 일단 그런 형태인 거죠. 이게 미국 증시가 내려서 개파락을 심하게 하면 모를까. 개파락이 심하게 나오지 않으면 일봉은 크게 내리고 싶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가를 붕괴하면 안 돼요. 저가. 오늘 저가를 붕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봉은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봉은 하단선이 없고 월봉도 하단선이 지난달 저가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이나 주봉이 일봉을 눌렀을 때 방어할 수가 없는 거죠. 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일봉상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매수 전략은 개파락만 심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가격, 지금의 이 392.85라는 위치는 주봉의 상단선, 월봉의 상단선 위에 있는데 그 와중에 일봉의 하단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꽉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봉은 매수자에게 유리하다라고 보여져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일봉은 개인 상방에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방을 보시는 분은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시고요. 매도자는 주봉이랑 월봉을 가져가야 되니까 주봉은 전고를 넘었으니 월봉이 399.88 그 수치가 넘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여전히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물을 보겠습니다. 이제 선물은 이틀 남았죠. 선물도 상단선 위에 있습니다. 아직 400.15 지난달 고가 아직 못 넘었고요. 이게 목요일이면 차트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3월물로 바뀌면 고가 위치가 다 변경이 될 거예요. 지금 배당락 때문에 차트가 좀 다를 거라서 일단 월봉은 무시를 하겠습니다. 주봉도 상단선까지 도달했죠. 여기 상단선까지 딱 도달해서 딱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잖아요. 상단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392.91 근데 지금 392.30이니까 밀렸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이제 상단선 월봉, 주봉 다 맞고 있어요. 근데도 외국인이 현물하고 선물을 들이밀면서 안 떨어지고 있는 거라서 참 깝깝합니다. 깝깝해. 자, 일봉도 상단선에서 밀렸죠. 하단선에서 튕겼고 내일도 동일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상단선이 덜 발달되어 있어요. 하단선은 잘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개파락이 심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봉이랑 월봉이 상단선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봉 저가가 무너지면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는 감안하시고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오늘 특이한 건 다른 건 없고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또 상단선 찍었어요. 참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여기요. 여기 딱 찍었어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챙길 건 다 챙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봉과 월봉은 여전히 매도 가격에 가깝기 때문에 어쨌든 오퍼스를 투자하거나 선물 매도를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일단 홀딩을 해볼 만한 충분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매수 전략은 월봉, 주봉은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일봉만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개인이 1619억 매도, 외국인은 47억 샀어요. 너무 적죠? 현물을 47억밖에 안 샀다라는 게, 야, 이거 47억 사서 이걸 올렸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다 팔았어요. 삼성전자만 샀습니다. 하이닉스랑. 전기전자에 2254억을 샀는데, 실질적으로 매수는 47억이니까요. 나머지는 다 팔았던 얘기죠. 자동차랑 전기전자 이 두 가지만 샀어요. 그리고 서비스업 쪽을 제일 많이 팔았고 금융업도 팔았고 대부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연기금이 오늘 좀 샀죠. 오늘 연기금이 들어온 게 약간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수를 올리고 있는 건 사실 전기전자 섹터라고 보여져요. 특히 삼성전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가지고 지수를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종목들은 그다지 위력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가지고 계속 지수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자, 선물에서 계속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죠. 3,947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조건 선물 매수해가지고 지수를 떠받치고 있어서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내려도 선물 매수, 미국 증시가 올라도 선물 매수, 그냥 선물 매수만 계속 하면서 지수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나는 차트를 그리겠다라고 외국인이 대놓고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트는 이렇게 그려야 되고 지수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빼지 않는 이상은 크게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목요일까지는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특이점은 지금 개인이 콜을 사고 있어요. 69억. 그 다음에 외국인은 오늘 40억 정도의 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67억에 품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선물하고 현물을 딱 제끼고 옵션만 보면 개인한테 상방을 내준 거예요. 의도적으로. 너 상방에 배팅해. 이런 식으로 그냥 서비스를 해준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쨌든 이제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계속하면 빠지기 어려워요. 지수를 지키겠다고 대놓고 선언하는 꼴이라서.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만약에 전환이 되면 그때는 아마 좀 크게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물을 좀 지켜보세요. 선물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돈으로 핸들링 하는 거니까 대놓고 하겠다는데 뭐 지켜봐야죠. 지금 만기일까지 3거래일 남았는데 2.5999조 2조 5,999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싫겠죠. 저라도 하락하기 싫을 것 같아요. 자, 선물 매수를 들고 있다
라는 정도는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키움증권 이게 당일치를 보면 개인이 콜을 좀 샀어요. 예, 콜을 좀 샀습니다. 그리고 수량으로 볼까요? 예, 개인이 콜을 샀어요. 이렇게 395부터 405까지 콜을 좀 담았고, 반대로 375까지 풋은 매도만 했어요. 저는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콜은 샀고 풋은 매도했어. 그런데 개인이 풋 매도한 자리에 외국인은 풋 매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방으로도 여지는 남겨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방만 있는 게 아니라 하방에 대한 여지도 일단 남겨놓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이틀간을 보시면 여기 392콜을 매도했단 말이에요. 외국인은. 그러니까 오르지 않아도 돼요. 지금의 이 돈의 배치로만 보면 꼭 올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오히려 개인이 콜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에 개인 거래를 보면 풋매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은 풋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만 제외하면 오히려 하락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옵션의 포지션만 보면 하락에 조금 더 유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선물만 빼면 완전히 내려가기 좋게 핸들링을 해놨기 때문에 선물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콜 매도예요. 콜을 가지고 있는 건 개인이고요. 그렇죠? 개인이고 오히려 잠깐만요. 금액 매도했다가 신기하네요. 여기 누적이 안 잡혔어요. 여기는 없어요. 만기일 11월 11일 다음에 12일부터 현재까지를 잡으면 돈이 여기는 안 잡히네요. 오, 신기하게도 여기는 안 잡혀요. 개인이 풋을 244억까지 샀다가, 그죠? 이거 아마 마진콜 당하면서 잔뜩 샀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54억까지 90억이 줄었어요. 콜은 늘리고, 그죠? 콜은 늘리고 풋은 줄이고 그렇게 돼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콜은 없죠. 콜은 없고 풋은 일부 들고 있고, 금융투자는 콜도 매도, 풋도 매도예요. 콜 매도를 120억 정도 들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최근에 거의 200억 샀어요. 개인이 콜을. 마이너스 19억에서 183억까지 늘었으니까 200억을 샀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 요게 지금 가장 눈에 걸려요. 200억을 샀다라는 거. 요게 지난번 개인이 풋 왕창 사서 폭등한 적이 있죠? 여기요. 여기서 요게 100억, 여기서 130억. 그죠? 여기서 110억을 샀고, 29일 날 110억을 사고, 그 다음날 거의 130억을 또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29억이 된 거예요. 요 두 날. 이 두 날 때문에 사실상 폭등이 온 거거든요. 여기 콜. 풋.
개인이 풋에 왕창 달라붙었던 시점이 여기에요. 근데 반대로 지금 개인이 콜에 왕창 달라붙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콜에 달라붙고 있어서 풋을 죽였듯이 콜도 죽일 거냐? 예, 그걸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외국인이 선물 매도에 나서면 콜을 죽이겠다라는 의도도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만약에 내일도 매수를 한다. 그러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선물 매수를 가지고 익절을 하겠다라는 의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의 일봉 모습은 하락하기 싫다예요. 예, 올봉과 주봉이 짓누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내려가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려가려면 개파락이 좀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시원하게 내려야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점은 감안하시고요. 만약에 등가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아주 재미없는 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위도 막혀 있고 아래도 막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